박 대통령이 이제 재판을 거부하고 이 첫 번째 공식 입장을 내는 겁니다. 두 번 냈죠. 지난 총선 때 한 번 냈고 이번에 이제 그 전에 윤석열이가 추가 구속을 시켜버리니까 이 도저히 이 재판은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기 입장을 내고 재판을 거부하는데, 구속되어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누구냐 갖고 꽤 논란이 있었는데 다수의 의견은 최소원이라는 얘기고, 저도 그 당시에는 최소원이라고 봤어요. 근데 황교안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정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이 한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짚은 사람이 우종찬 기자죠. 이거 안종범이다. 근데 6개월을 재판을 하면서 이 당시 이미 안종범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같이 증인신문을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고 둘이 같은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최서원이 독일에서 막 승마 얘기를 하고 다녀요. 승마 얘기 삼성하고 붙어가지고 그걸 박 대통령이 판단하기 좀 쉽지가 않아. 승마 얘기는 자기가 본 게 아니니까. 근데 안종범은 박 대통령 앞에 앉혀놓고 박 대통령이 저 기업들 돈 뜯어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알잖아. 자기가 안 했는데. 나는 이 6개월 동안 재판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당연히 이건 안종범이의 함정이었구나. 그리고 최서원은 계속 바락바락 싸우는 겁니다. 이 안종범하고 싸우고 검사하고 싸우고 계속 그 얘기하는 거. 내가 안종범이랑 해먹었으면 안종범이하고 나하고 전화통화 기록 하나 가져와라. 그랬을 때 박 대통령이 충분히 판단하지 않겠냐. 이건 안종범이구나. 최서원이 아니라. 솔직히 이 6개월 동안 재판하면서도 이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이게 안종범이라는 걸 모른다 그러면 박 대통령은 백치예요. 백치. 아까 그랬잖아요. 재판을 지켜본 사람들도 안종범이라고 다 알고 있고, 우종찬 기자 어떻게 알겠어요? 우종찬 기자 수사 기록 다 보고 알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의 배신을 모른다? 그럼 왜 박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안종범 얘기를 안 꺼냈을까? 그리고 왜 저 간신배들도 그렇지만은 박 대통령도 안종범 얘기를 안 꺼냈을까?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제가 박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다 그랬을 때 초장에 안종범 얘기 꺼내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 5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다가 5년 만에 나와서 이 모든 건 안종범의 책임이고 나는 당했습니다. 이러면은 어차피 안종범도 박 대통령 부하인데, 야, 5년 만에 나와서 이 뒤집어 씌우네, 부하한테 이 꼴 나기 때문에 지금도 어려운데, 그럼 이 당시 박 대통령은 최서원이라는 비선 부하가 해먹는 거를 관리 못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끌려갔는데, 이 당시 6개월 만에 비선이 잘못한 게 아니고 실제는 정실인 수석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됐을 때 2018년도의 여론에서 박 대통령이 과연 여론의 지지를 받았겠냐. 이 상황에서 안종범에게 딱 짚었을 때. 이때는 얘기 안 하는 게 맞았을 수도 있어요. 이때는.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러다가 5년 동안은 이제 칼을 갈고 5년 만에 나와서 첫 바다의 안종범 건에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종범이가 책을 내줬네. 안종범이가 책을 내줬잖아요. 이렇게 책을 내서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은 5년 동안 안종범이 안짜도 안 꺼냈어. 엄밀히 말하면은 내 부하가 해먹은 거 그냥 내가 안고 가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박 대통령의 이 처해진 환경상 이거 해먹은 게 최서원이 아니라 안종범이다. 이게 간단치가 않다니까요. 어차피 부하 관리 잘못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꺼내기가 쉽지 않았는데 안종범이 이렇게 치고 나오니까 박 대통령은 부담 없이 반박을 할 수 있게 됐죠. 나는 그래서 지금 이 청와대 간신배들이 엄청 열받았을 거야. 안종범이한테. 너 그냥 숨어서 있지. 네가 튀어나오면 박 대통령이 나올 거 아니냐. 엄청 열받았을 거예요. 청와대 간신배들이. 근데 그럼 안종범은 왜 튀어나왔냐. 청와대 간신배 이놈들을 보니까
자기 이름만 숨겨놓고 그냥 계속 박 대통령 가지고 해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됐다가는 안종범이는 평생 박근혜 대통령처럼 어디 집안에 처박혀만 있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보수란 놈들이 누구 하나 그냥 밟아가지고 그놈을 희생 삼아서 해먹겠다는 게 너무 강하니까 안종범이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내가 지금 타이밍이 안 나가면 난 영원히 못 나간다. 그래서 어차피 박 대통령이 석방됐을 때 탄핵무효를 얘기할 수 있을 테니까 내가 조선일보를 설득해서 내가 먼저 치겠다, 박 대통령. 먼저 칼을 들고 덤빈 거예요, 그냥 박 대통령한테. 박근혜 대통령은 이 리더십이 전형적인 수비형 리더십이거든요. 아주 전형적인 수비형 리더십이에요. 이거는 뭐 축구니 뭐 농구니 영화 그런 거를 했어도 똑같을 텐데 먼저 선제 공격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은. 그리고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이분도 계속 끝까지 가만히 있는 사람인데 선제 공격을 쳐들어왔어요, 안종범이. 근데 수비형은 간단해요. 수비형 리더십이 유지가 되려면요, 공격해온 놈은 완전히 짓밟아버리지 않으면 수비형 리더십이 통하지가 않아요. 공격형 리더십은 몇 대 치다가 그냥 잊어버리고 넘어가도 되는데 수비형은 공격해 들어온 놈은 완전히 끝장을 내줘야 되거든요. 실제로 박 대통령이 그렇게 해왔어요, 정치를. 안종범이 끝장을 내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안종범만 끝장내는 게 아니라 발상을 왜 저것들이 안종범, 김한수를 계속 감추고 다녔는지 그것까지 가게 되면요, 박 대통령은 배신자는 다 청와대 놈들이었구나. 그리고 그렇게 빨리 정권이 무너진 것도 내부에서 변절자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무너졌지 내부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무너져요. 사과를 3번씩을 시키고 태블릿 잡을 수 있는 거를 계속 못 잡고 단지 탄핵만 먹은 게 아니라 5년 동안 이게 일이 안 풀려나간 것도 다 내부 배신자들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태블릿 김한수 거 입증했잖아요. 내가 이정현 대표를 만났어요. 불러줬어요. 그 당시 청와대 다 부르자. 청와대 관련 사람 다 불러가지고 원탁 테이블에서 PT 쓰고 우리가 결정을 하자. 우리가 결정을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자. 안 해. 안 해. 왜? 그렇게 되면 박 대통령이 부활해버리니까 그럼 자기들 또 날아가니까 측근들이 박 대통령의 부활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부에서 박 대통령을 배신했기 때문에 탄핵무효 잡아내는 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안에 다 잡을 수 있어요. 저기 저 검찰하고 싸울 게 아니잖아, 지금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윤석열하고 싸울 것도 아니야. 아니 저는 이거 안종범 거를 빼고 생각했을 때는 박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할 때 윤석열 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2차 문제고 1차는 지금 안종범이하고 김한수 등 박 대통령 자기 측근 문제예요. 1차는. 그 다음이 윤석열이에요. 저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공식적으로 제안할 건데 제가 뭐 서류 봉투를 주던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탄핵 및 국정농단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세요. 위원장 박근혜. 그리고 위원으로 변희재, 우종창, 조원용 변호사 등등 한 10명을 넣으세요. 거기에 뭐 이규택 넣어서 안종범, 김한수 핵심 요 둘을 조사를 하면 됩니다. 저것들은 아직까지도 박 대통령 충신인 것처럼 하고 다니잖아요.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면 그냥 결정하면 돼. 안 나타나면은 우종창과 변희재만이 맞았구나. 그래서 그 위원들하고 나같이 해서 공동으로 나가서 발표하면 돼요. 이건 재단은 안종범이의 조작, 태블릿은 김한수의 조작 발표하면 되고 나타나면은 싹 잡아가지고 자백받으면 되고요. 박 대통령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위원들 정도만 적당한 사람들 해놓고 같이 발표하면요 국민들 중에 30-40%는 믿습니다. 30-40% 믿어요. 그리고 증거는 뭐 이거 있잖아요. 이거 증거는 이거 다 있잖아요. 증거는. 그래서 박 대통령하고 다시 백서를 만들어가지고 뿌려. 그리고 재심 들어가고. 뭐 30-40%가 뭐야? 50%까지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쉬워요. 네.
적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아주 쉬워요. 적이 내부에 있는 게 제일 위험한데 그걸 밝혀내기는 더 쉽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뭐 지금 이 대구에 가서 발표하니 뭐 메시지 전 조금 이제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 문제는. 그 관심이 없어졌고 첫 메시지는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첫 메시지는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 탄핵 진상조사위만 꾸리면 되는 거예요. 대선 뒤에 꾸리든 대선 전에 꾸리든 다만 이제 그 이 진상조사나 이 진실 문제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탄핵을 찬성한 좌익이나 중간층 국민까지도 진실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대선 전에 윤석열 대해서 그의 정체를 밝혀주는 게 훨씬 유리하죠. 탄핵 무효 싸움 때 훨씬 유리하죠. 근데 뭐 안 하시겠다면 안 해도 돼요. 근데 다만 탄핵 진상규명위원회 이건 해야 된다. 이것도 안 하겠다. 이것도 안 하고 그냥 평생 저 조원진이 저 가요세계 모델로 살겠다. 그렇게 사세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할 테니까 그러면 나 혼자. 이걸 제가 보고서를 제가 다음 주에 대구 가니까 대구에 뭐 입주를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대구에서 제가 발표를 하고 입주한 다음에 제가 보고서를 그냥 보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추천인 국민 모두가 세상에 한 분이신 우파 대통령의 명예와 그녀의 정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고 망가뜨리고 방관했습니다. 아니 방관한 게 아니라 나 5년 동안 탄핵무효 외쳤던 그 태극기 국민들 그나마 태블릿 PC는 김한수 것 좀 알려줬는데 K미르즈난 안종범 것 그거 들어봤어요? 그 얘기? 그러면은 태극기 들고 돈 끌어모으고 집회를 수백 번 했다는 조원진이 뭐하냐고 이거 조원진이 이거. 그리고 맨날 울면서 박근혜 파는 가세 이놈들은 뭐냐고요. 아니 재단을 누가 해먹었는지부터 알아야지 대통령 명예회복 되는데 이거를 똘똘 숨겨온 겁니다 이것들이. 추추님 김희정님 이제 펜앤마이크에서 안종범 해고록을 단신으로 다니면서 특검이 가족수사를 협박했던 내용만을 근데 이거 박송 그 누구지? 박승동인가? 그 기자가 쓴 거 아닌가 이 기사는? 일반인 마치 검찰 수사의 피해자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정경련 이승철 부의장 불러서 문정권에 핍박받는다 소개하는 장면이 오버랩돼서 그 친구가 지금 이 안종범 얘기 이거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탄핵무효 쪽을 취재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기자는 그렇다 치고 천영식이 알잖아. 천영식이 알 거 아니야. 대표. 알로아님 미주만민군동을 대표해서 JK 창님이 오늘 5,000달러를 보내시는 걸 보고 해외 교포분들의 웃음이 안도 많았습니다. JK 창님 미주만민군동의 알로아님. 예, 이번에는요 광고를 그냥 언론 위주, 언론과 서점 그 가판대 위주로 갑니다. 제가 다 해봤잖아요. 1년 전에. 그 전광판 광고, 뭐 버스 광고 해보니까 언론사 광고하고 가판대 광고가 제일 나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집중해서 갑니다. 그래서 아예 언론사 광고를 돈을 더 써가지고 일면에다가 실어버리니까 예, 거기다가 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독자들이 이제 그 오다 가다가 저한테도 뭐 주는 송금 있지 않습니까? 그거 모아놓은 거 이번에 다 갖다 풀어줄 겁니다. 김희정님 이 시점에 천영식의 증인회고록도 다시 들여다. 천영식이가 책 썼나? 책의 목차에는 검찰과 언론 행태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이 있지만 안종범과 정경래에 대한 증언은 빠져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예, 당연하죠. 태블릿도 빠졌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 청와대 놈들이 쓴 무슨 책들이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다 태블릿이나 안종범 얘기를 빼서 탄핵을 은폐하려고 쓰는 놈들이에요. 저것들 다. 이번에 안종범이가 책을 내줬기 때문에 제가 독자 여러분들께 설명하기가 되게 쉬워졌어요. 이제 딱 이해가 되죠. 이 구도가 뭔지를. 그리고 이제 우병우 만세부는 없겠죠. 우리 독자 중에서는. 말뚝이님, 박근혜 대통령님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실 겁니다. JK장님, 안종범은 누구 지시로 조작된 수첩으로 조작 탄핵에 참여했을까? 이게 10월 12일 날 우병우랑 김성호 끌고 와서 대통령 협박에 실패했을 때 아마 협박도 누구 지시를 받았겠지. 협박도 누구 지시 받았을 텐데 협박에 실패하니까 아마 지시한 놈이 야 너 그럼 수첩 조작해. 그랬겠죠.
전경련 아니겠어? 전경련? 전경련이겠지. 그리고 나는 전경련이 안종범에 속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 줄 알아서 돈 줬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봐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 전경련도 안종범하고 공범일 겁니다, 저거. 경제수석이 시키는 거와 대통령이 시키는 거와 이건 차원이 달라요, 무게가. 근데 쥐들 말대로 안종범이가 박 대통령이 너희 총수들에게 돈 내놓으라 그랬으니까 내놔. 그래서 쥐들이 총수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말 없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안종범 말 듣고 바로 해버립니까? 그게 말이 돼요, 정경련 조직에서? 다 공범들이지? 말뚝이님과 댓글러분들 방송하셔서 탄핵 무효 사기 탄핵하신 거 아닌가요? 무슨 말이죠? 브론즈님 존경합니다. 로라님 반대편에 안종범과 김한수는 청와대에서 연결고리나 커넥션이 있을까요? 어, 전경련 홍석현 라인 커넥션 있겠죠? 전경련 홍석현 라인하고 커넥션도 있을 겁니다. 요 두 놈 간의 커넥션을 내가 한번 고민 안 해봤네. 요 두 놈이. 그치. 이걸 한번 찾아봐야겠구나. 오늘도 고맙습니다. 범인은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다. 안종범인가? 가만히 있었으면 참 골치 아팠을 텐데 튀어나와줘가지고 참 다행입니다. 말뚝이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아영랜드님 반대편에 기침 소리가 안 좋아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토요일에 목 따뜻하게 하고 나오세요. 예. 피카소님 안종범의 책은 안종범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청와대 이 간신배들 전체의 무덤이 될 거예요. 이거. 아직까지도 얘기를 안 해. 이 안종범 책에 대해서. 말뚝이님 부럽습니다. 조진이 만세 변희재 만세. 원조각하 안종범 실체는 저도 4년 전에 시스템 클럽 농객이랑 농객에서 밝혔습니다. 제가 운지맨입니다. 예. 미치와 미친다님 제대로 전달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닌텐도님 네이버 카페 태블릿 반경에서 막 광고 내서 지실 투쟁 카페에 책강가 올라오는 것도 보고 싶군요. 예. 자, 박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해도 무조건 지지한다는 것들이 바로 박 대통령 가스라이팅의 것들입니다. 자, 반대로 박 대통령이 탄핵료 투쟁한다고 선언했을 때 몇 놈이나 붙어 있을지 보세요. 그거 보면 알 겁니다, 이제. 다 도망가지 뭐. 그러니까 우병우는 무슨 과정을 거쳐서 안종범 같은 탄핵 주범한테 속았는지 공모 관계였는지 어떻게 수석이 3명이 한꺼번에 대통령을 쳐들어가서 사실도 아닌 최소한 실세를 인정해라 이따위로 얘기했는지 그거 해명을 해야죠 우병우는. 안종범이 지금 월간조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월간조선 인터뷰가 내일 공개돼요. 근데 그걸 본 사람 얘기가 국가재정연구재단을 만들어서 그거를 대규모 국민 펀드로 모으겠다. 한마디로 조중동 사탄파 이 모든 세력들의 이 지원을 받고 박 대통령의 탄핵무효만 못하게 막아라 네가 그거 이 한마디로 자객으로 나온 거예요. 자객으로 박 대통령 죽이려는 자객으로 나온 겁니다. 이거. 민정수석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지금 와서 말하는 거죠. 말이 안 돼요. 예, 말이 안 돼. 조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물적 자원을 갖고 있는데 그 조사를 안 했다? 안 하고 안종범에게 속았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비선이라고 속였는지 우병우는 지금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거. JK 창님 제가 보낸 게 아니고 뉴욕 베글님이 미주 만민 대표 후원금을 보내드린 겁니다. 예, 예. 배롱나무.
지금 좌익 채널들 이재명 선거 힘든다고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끌어모으려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세를 결집하겠다는 거겠죠, 뭐. 자, 이번 주 토요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제 출판 집회가 있으니까, 예, 책이 아마 주문한 게 오시면 그거 갖고 오시고요. 그 책이 안 들어왔으면 교보에서 사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이제 강남에서 오후 2시에 집회가 있고요. 강남 교보에서. 우종찬 기자 편찮으세요? 아니요. 전혀 멀쩡하시던데? 내가 오전 7시에 통화를 했을 정도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종찬 기자가 이제 안종범 책부터 다 읽은 다음에 제가 나서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안종범 책을 월요일 날 받게 돼 있어가지고 전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안종범 책 저는 하루 만에 읽을 수 있으니까 월요일 날 읽으면 월요일 날 바로 방송하면 되겠네. 네, 일요일 오후 2시에 강남 교보문고 앞에서 책 사인회 집회합니다. 자, 변 대표가 박통 만나야 문제가 해결될 듯. 뭐 그렇게 되면 뭐 바로 해결된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이걸 워낙 무서워하는 놈들이 많아가지고 온갖 음해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나는 박 대통령 만나면 내가 뭘 얘기할지 공개를 하잖아요. 공개를 하고 만날 거기 때문에 겁먹지들 마. 내가 이런 제안을 하겠다. 그럼 박 대통령이 상식적인 판단으로 제안을 받든지 말든지 하겠지. 이제 간단히 됐어. 박 대통령은 사기 탄핵 무슨 국정농단 진상조사위원회를 박 대통령이 꾸리면 돼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예, 토요일 출판기념 집회에 당연히 사인 받을 수 있습니다. 유영아는 버림받을 것 같아. 버림받죠, 당연히. 이게 한 짓이 있는데. 우병우는 끝까지 박 대통령. 그러니까 이것들이 박 대통령 사랑해요, 존경해요, 이거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배신자들일수록 더 그런 얘기 많이 해. 저는 그 김희종 이거. 박 대통령 배지 팔고, 컵 팔고, 사랑해요, 울고. 정말 나쁜 놈들, 정말 나쁜 놈들. 박 대통령 끝까지 조용할 듯. 이게 이제 사탄파들이 이제 뭐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게 이거죠. 박 대통령 제발 그냥 홍보 모델로 살아주세요. 이런 거지 지금. 말뚝이님, 브론즈님 다시 한번 응원드립니다. 고마워. 자, 근데 요즘 일간지 보는 사람이 많을까요? 근데 일간지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줄었지만은 그 일간지 보는 사람들이 출판 독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광고를 한다 그러면 그쪽으로 하는 게 맞아요. 현재 서점 입고 안 되겠어요. 아마 내일쯤 입고 될 겁니다. 안종범, 유영아, 가세현, 그러니까 다 전체 다. 김한수까지 뭐 전체 다. 아니 찍을 놈 없으면 안 찍으면 되는 거지. 뭘 고민합니까? 안 찍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놈이 돼도 다 무너지니까 그 정권은. 찍을 놈 없으면 안 찍으면 되고 뭐 도저히 못 잡겠다 그러면 김경재 총재 찍으시면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이게 참 좀 아니 이제는 하도 이게 참 궁금해요 사실은. 오늘 방송하려다가 좀 시간 넘어서 그런데 아니 지금 문재인이 이제 아직까지 지금 승부수를 안 걸었어. 박 대통령 승부수 안 걸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승부 안 걸었는데
이제는 이 사탄파 변절자들이 이제 막 윤석열 이겼다 막 외치고 다니잖아요, 오늘부터. 이걸 답해보라고, 이거를. 자, 펀드 매니저가 설명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뭐냐? 김건희가 자백한 수준으로 증거가 다 나왔다. 이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완전히 그것도 무슨 돈만 낸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주범으로 뛴 게 다 나왔어요. 계좌에서. 그리고 이거를 지금 문재인 쪽이 지금 알았냐? 아니에요. 최소한 작년 11월에 다 알았어요. 근데 이거 아직까지 처리 안 하는데, 이러니까 이제 이 변절자들이 문재인이 검찰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윤석열이 검찰을 장악해서 그런 거다. 만세 모르는데, 검찰을 장악했으면 이런 자료가 흘러나올 수가 없죠. 이미 자료가 다 흘러나와 버렸어요, 지금. 주가 조작 자료가. 그래서 그냥 잡으면 되는데 안 잡아. 문재인이가. 물론 지금 이제 선거 기간이니까 못 잡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아니 작년 11월에 왜 안 잡았어? 작년 11월에. 그러니까 그때 안 잡은 이유를 그때 잡아버리면은 보수가 후보 교체할까봐 안 잡았다 이렇게 다 해석을 했는데 만약에 20일 동안 문재인이가 드러누워 있고 박 대통령도 드러누워 있어가지고 윤석열이가 된다 그러면 그 전에 했던 문재인의 행동이 아무것도 설명되는 게 없어요. 자, 대장동 누가 깠다 그랬어요? 대장동? 대장동 그거 민주당의 친문애들이 깐 거예요, 그거. 자, 그럼 친문애들이 깠으면은 빨리 수사해가지고 이재명 교체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수사를 접던지. 근데 계속 야근야근 수사를 해가지고 이재명이는 박살 내놓고 후보 교체도 안 하고 문재인이 판을 벌려놓으면서 자기의 영향력을 잔뜩 해놨는데 정리하지 않고 요대로 가가지고 만약에 윤석열이 이긴다. 당장 이제 이거면은 이 김건희 처리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미 공범은 5명 다 감옥 가 있는데 김건희만 빼줘? 그럼 아마 빼자마자 윤석열 이제 야 네가 무슨 공정과 뭐냐 이제 나오고 할 거고 그게 아니면은 상기 정권 나가는데 영부인을 구속을 시켜버려? 그러니까 문재인이 지금 이렇게 판 벌려놓은 게 차기 정권이 탄생되더라도 자기가 목에 칼을 댈 정도로 건드려놨는데 이거를 대선 전에 정리를 하겠죠. 이걸 정리하라고 와서 대선 끝나고 한번 자기 임기가 2개월 있으니까 그때 한번 칼 다 싸그리 잡아놓는다? 나는 그게 이재명까지는 가능하다 보는데 어차피 자기 여권이니까. 근데 여당 현직 대통령이 야당 당선자를 감옥에 집어넣어? 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뭐냐? 지금 윤석열이하고 보수파들이 잘해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고 구도를 그렇게 짜놨어요, 문재인이가. 구도를 그렇게 짜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구도를 문재인이 만약에 이재명을 당선시키려고 한번 움직인다? 그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은데 아직까지 안 움직이고 있어. 문재인을 위한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의 대선판이에요. 그래서 무슨 윤석열 만세건 뭐고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정권 교체니 뭐니. 고성국 윤석열은 박근혜 다음으로 10년 만에 나온 보수 대통령. 아니 저 위대한 김대중 외치고 노무현 울고 이게 보수 정치인이 맞아? 자 윤석열이가 그렇게 좋다 치자 고성국이든 누구든 들으면 고성국 자체가 보수가 아니어서 그런데 김대중 위대하다고 찬양하고 노무현 울고 이런 놈이 대통령 되면은 보수는 다 한강에 빠져 죽어야지. 박 대통령 이사가 대선으로 돼 있으면 대선은 방치한다는 신호 같은데요. 그거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거 이사. 아이고 이사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뭐 기장을 하려고 그러면 병원에서 못해요? 마음만 먹으면은. 그러니까 이사를 언제 가니 이런 거리하고 박 대통령하고는 신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윤석열에 줄 섰는데 어떻게 김건희 주가 조작 정보가 다 새 나오냐고 완전히 전체가.
조금씩 나온 게 아니라 주범이라고 당장 잡아야 될 정도로 다 새나와버렸는데 변절자들의 희망사항이지. 그래서 아직도 문재인 변수, 박근혜 변수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이 대선판에. 근데 예상보다 워낙 움직임이 늦어지니까 이제 이 변절자들은 문재인과 박근혜 대통령이 가만히 있기를 바라는 뿐이지 이 둘의 이 힘은 아직도 발휘된 적이 없어요. 자, 말뚝이는 멘트팬이 궁금한데요. 머리 좋은 게 바른가요? 인사성 없는 게 바른가요? 멋이 보수고 멋이 인간성이 나요. 주가 조작이 단순히 김건희 개인이 아니라 윤석열이가 같이 수사 무마를 했다는 그 문제 때문에 이게 부부 동반이 걸려 있거든요. 저거 장난 아닌 사건이에요, 저거.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도 김건희를 구속시켜버리면은 윤석열이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자, 고성국이 박 대통령 대선 전에 절대 못 나온다고 주구장창.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12월 달에 박 대통령, 지금 이 변절자들 중에서 박 대통령 연말에 석방된다고 얘기한 놈 한두 명이나 있어요? 특히 변절자 중에서 대통령이 석방된다고 얘기한 놈 있냐고. 그때도 석방되지 않기만을 이제 기도한 거 아닙니까, 이놈들이. 이제는 박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던지 윤석열 만세 부르기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과 윤석열이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건가?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이 차명진하고 황장수고 문재인이 뒤에서 윤석열을 밀고 있다 보는 사람이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주가 조작 정보를 흘릴 리가 없고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줬을 리가 없어요. 그것도 복권까지 시켜가지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아마 서점에 깔릴 것 같아요. 서점 확인해 보시고요. 토요일 날 이 광화문 출판기념 집회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디어치 멤버십에 가입해 주세요.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시면 미디어치 채널을 더욱 알차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에는 레벨 1부터 3까지 총 3개의 등급이 있습니다. 멤버는 댓글 작성 시 재미있는 이모티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멤버의 댓글 옆에는 인증 마크도 표시됩니다. 우선 시청권, 단행본 발송 등 레벨별 추가 혜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근 미디어워치 영상에는 거의 예외 없이 노란 딱지가 붙습니다. 여러분의 멤버십 가입은 미디어워치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디어워치는 진실만을 추구하는 매체가 되겠습니다. 잠깐! 변희재의 시사폭격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